단원별 확인학습 1번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영작 문제입니다. 우리말과 영어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판단하는 건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문법적인 요소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도 봐주셔야 돼요. 기본은 문법, 그 다음은 내용, 이렇게 기억하고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로 바로 읽어볼게요. He had his shirt exchanged. 여기 had를 보면서 무슨 동사? 사역 동사. 그러면 목적어 자리 shirt, 사물이 왔습니다. 셔츠 입장에서는 교환하는 게 아니라 교환되는 거죠. 자, 중요한 표현 나왔습니다. 동사 exchange, 교환하다 라는 동사를 ed 붙여서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수동 의미의 형용사. 동사 뒤에 ed가 붙으면은 과거 시제 동사일 수도 있지만 pp, 수동의 형용사.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바른 표현입니다. 잊어버리지 말 것은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관계. 셔츠의 입장에서는 교환되는 거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영어로 읽어볼게요. I painted my baby's room pink. 이 문제가 기출되었을 때 실제 시험은 조금 더 문장이 길었지만 좀 많이 당황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오형식 동사 열심히 외웠지만 paint라는 동사를 배운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배운 적이 없는 거라면 살짝 응용을 해서 적용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모 처리한 다음에 다른 선택지를 빨리 보고 다른 데서 정답을 찾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험에 한번 나왔던 단어는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보도록 할게요. 목적어 자리에 아기의 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목적어를 목적보호한 상태로 동사하다, 이 구조라면은 오형식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사용된 paint라는 동사가 오형식으로 활용된 것입니다. 동사 paint, 1형식으로 쓰면 주어가 칠하다, 3형식으로 쓰면 주어가 목적어를 칠하다, 5형식은 목적어를 목적보어하게 칠하다 이고요.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pink가 쓰였죠. 분홍색이라는 명사도 가능하지만 색깔을 표현하는 단어는 명사가 바로 형용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pink가 형용사인 목적격 보어로 활용되었어요. 두 번째 문장도 바른 문장입니다. 세 번째, 선생님은 나를 1시간 넘도록 영어 연습을 하게 했다. 우리말을 너무 꼼꼼하게 보면 하게 만들었다, 사역동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작에서는 우리말 너무 깊게는 보지 말고 이런 의미구나 라고 속독해서 봐주시는 거 괜찮아요. 영어 문장 보시면 The teacher kept me practicing English for over an hour 에서 보니까 동사가 그렇죠? 바로 keep 이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몇 형식? 5형식. 그럼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를 보면 나로 하여금 영어 연습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어 연습을 하는 거예요. practice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첫 번째 문제에서 요거 기억해 주세요. 동사에다가 ed가 붙은 즉 pp 형태는 수동의 형용사, 요거 중요했고요. 여기는 동사 practice 뒤에다가 ing 붙였습니다. 이 말은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다. 그럼 얘도 능동의 형용사. 형용사는 형용사인데 능동의 형용사라고 꼭 정리해 주세요. 나로 하여금 연습하게 만들었다. 5형식. 그 다음 하나만 더 추가하면 마지막에 for over an hour에서 이 over를 전치사로만 알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전치사가 아닐 수 있어요. 네, 여기는 1시간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1시간 넘도록 이라서 영작 문제에서는 넘었는지 아니면 넘지 않았는지 부족했는지 이렇게 사소한 부분을 틀리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교재 뒷부분에서 공부할 거니까 지금은 over가 꼭 전치사가 아닐 수도 있다. 여기서 해석하실 때 1시간 이상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for, 우리 곧 시제 파트로 넘어가죠. for 뒤에 숫자로 표현된 시간 사용하면 그 시간 동안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장도 바른 거예요. keep 5형식으로 활용했습니다.
네 번째, 관중들은 그의 연기가 엉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The audiences found his acting terrible. found, 바로 오형식 동사, 과거 시제로 바뀐 거죠. 목적어 자리에 his acting, 그의 연기, 목적격 보어 자리에 상태를 표현했습니다. terrible, 끔찍한이라는 형용사.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보어하다는 것을 발견하다, 알게 되다 라서 오형식 기본동사. 네 번째도 바른 문장입니다. 지금처럼 BLE로 끝나면 형용사. 다섯 번째, 녹색 가면은 나를 영웅처럼 느끼게 만들어 주었다. 여기는 포인트 두 개 있습니다. 영어 문장에서 첫 번째 포인트는 made, 오형식 동사.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뒤에 feel like a hero, 이렇게 두 가지 다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선 문장 전체에서 주어는 the green mask, 이게 전체의 주어죠. 전체 동사는 made, 만들다 라는 사역 동사 쓰였습니다. 목적어는 나를, 이거예요. 그러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뭘 사용했어요? 원형 부정사 feel을 사용했습니다. 됐죠? 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 자리에 feel이 쓰여져 있는데 feel 자체가 또 몇 형식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렇죠. 2형식.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간 feel 이란 단어가 2형식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feel 뒤에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를 쓸 수도 있지만 like 명사 사용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영웅처럼 느끼게 해주다, 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도 맞고요. 여섯 번째, 나는 파란 트럭이 달아나는 것을 보았다. I saw a blue truck driving away. saw니까 몇 형식이 있어요? 네, 지각동사 5형식. 트럭이 달아나다, 도망가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트럭이 도망감을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는 거죠. 그래서 지각동사 뒤에 능동의 목적격 보를 사용했는데요. 물론 drive라고 써도 괜찮아요. drive away. 또 나쁘지 않은데 driving이라고 쓴 것은 그 장면을 강조하고 싶거나 한순간일 때인 거고, 문법적으로는 drive away도 괜찮다. 그 다음 하나 추가하면요, 여기 무슨 away가 있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때 사용하는 부사 표현, 요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지각동사까지도 바르게 쓰여서 1번부터 6번까지 모두 맞는 문장이었습니다. 7번 볼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 정말 자주 사용하는데요. 영어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I'll let you to know the result. 읽으면서 이건 좀 아닌데 I'll let you know the result,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유는 바로 여기에 let이라는 무슨 동사? 사역동사. 사역동사 뒤에 지금처럼 to 부정사 사용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뭘 사용해야 돼요? 원형 부정사. 그래서 7번은 to를 빼버리고 I'll let you know, I'll let you know, 제가 당신에게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the result, 더가 있으니까 result 동사가 아니라 명사다,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으시죠? 자, 7번 I'll let you know, I'll let you know,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은 생활영어에서도 자주 사용하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그녀는 아들에게 안전띠를 착용하라고 했다. She asked her son, fasten his seatbelt. 와, 여기 좋은 아주 반가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ask. ask는 사용할 수 있는 형식 아주 많죠. 그런데 여기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아들로 하여금 목적어 자리, her son, 목적격 보어 자리에 안전띠를 매라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 Fasten your seatbelt please. Fasten your seatbelt please 라고 합니다. Fasten, 묶다 라는 뜻이에요. 묶다. 지금처럼 형용사나 부사 앞이나 뒤에 en이 붙어 있으면 동사인가? 라고 짐작하시면 어휘 문제 푸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fasten이 동사인 거예요.
안전띠를 매다. Fasten his seatbelt.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ask라는 동사 뒤에 원형 부정사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ask 무슨 동사예요? 행위 유발 동사이므로 fasten을 바꿔줍시다. 뭘로 바꿔줄까요? to fasten 이렇게 오형식 행위 유발 동사 ask로 바꿔주시면 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9번째, 나는 아들에게 세차를 시켰다. I had my son to wash my car. had, 사역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 얼른 볼게요. 세차하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아들이 닦아진 게 아니라 아들이 닦은 거죠. 그래서 능동을 사용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역동사인데 여기 to 부정사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to를 빼버리고 I had my son wash my car 이렇게 해야 되겠죠. 원형 부정사를 사용할 자리 되셨습니까? 네. 10번 나는 그가 거리를 배회하는 것을 발견했다. 영어 문장 볼까요? I found him to wander the street. I found에서 발견하다는 거는 사실 3형식도 되고 5형식도 되고 5형식에서도 기본 동사도 되고 판단 동사도 되고 또 내용에 따라서는 인지 동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알다, 알아차리다 이렇게도 활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도 보면요. 우리말 먼저 나는 알게 됐어. 내가 발견했어. 뭐를? 그 사람이 방랑하는 것을, 배회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볼 때 일단 5형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목적어 자리에 그 사람, him,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금 to 부정사 사용했습니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쓰려면 행위 유발 동사여야 하는데 행위 유발 동사는 앞으로 그렇게 하게 하다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는 내용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5형식 동사를 봤을 때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 와야 돼요? 돌아다니는 상태에 돌아다니는 거 이렇게 능동 의미를 쓰는 거예요. 그럴 땐 형용사 사용하겠죠? 형용사. 그것도 괜찮고 자, 지각동사라고 봅시다. 지각동사로 볼 수 있어요. 인지 지각동사. 왜요? 내용이 뭐니까? 아,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알아차렸어. 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에 쓸 수 있는 거 to wander the street 자리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일단 형용사, 능동의 형용사니까 wander, 배회하다, 방랑하다를 가지고 뒤에다가 뭘 붙인다? ing를 붙여서 바꿔주면 됩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wandering the street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바른 거고요. 만약에 얘를 지각동사, 인지동사라고 했을 때도 원형 wander만 써도 되고 wandering 써도 괜찮죠. 다만 약간의 뉘앙스 차이 있습니다. 원형 부정사를 써버리면 방랑하는 것, 배회하는 것 전체를 다 본 거기 때문에 어감상 가장 좋은 것은 어쨌든 뭐다? wandering the street.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번처럼 find의 동사는 여러 상황에 따라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융통성 있게 적용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11번째, 영어로 바로 읽어볼까요? The teacher had us reading the science book. had. 가지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사역 동사 목적어 자리에 우리를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뭐 하도록? 과학책을 읽게 라고 했네요. have의 사역동사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 ing 괜찮습니까? 네, 사역동사 중에서 능동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 유일하게 ing가 허락되는 거 have 일 때만 가능하죠. 주어의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일 때만 여기 ing를 사역동사 have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다. 그래서 11번 같은 경우가 약간 어려운 문제지만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1번은 맞는 문장이고요. 12번 보겠습니다. 여기 포인트는 도와주다에 있는데 영어 문장 볼까요? I helped Jack pack for his business trip. 도왔어예요. 그러면 누가 뭐 하는 걸 도왔어요? Jack이 짐 싸는 것을 도왔어. 내가 도왔어? 잭이 짐 싸는 것을 입니다. pack.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 명사는 짐 또는 꾸러미, 동사는 짐을 싸다, 가방을 싸다. 그러면 여기는 help 동사 때문에 원래는 to pack, to 부정사 자리, to pack이지만 to는 지워도 괜찮은 문장. 그래서 12번도 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10번은 틀렸고 11번, 12번 맞는 거예요. 13번째, 우리는 잭이 새 회장으로 뽑히기 원한다. 13번째 문제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요. 이거 판단 잘 하실 수 있으면 실전 문제도 얼마든지 잘 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단계에서는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 동의하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영어 문장 We want Jack to elect as our new president. 여기에서 포인트 두 가지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want. 몇 형식으로 사용했어요? 5형식. 여기까지 괜찮죠? 행위 유발 동사. 우리는 원해 잭이 투부정사 하기를 원해 해서 앞에 행위 유발 동사까지는 잘 왔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잭은 뽑히는 겁니다. 잭이 뽑는 게 아니라 뽑히는 거. 즉 수동 의미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to 부정사의 수동 to be elected, to elect가 아니라 to be elected가 되어야만 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자, 여기에서 이런 문제 풀 때 사용할 수 있는 팁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 elect가 자동사인가요? 타동사인가요? 5형식에서 외운 타동사죠. 목적어를 선출하다도 괜찮고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로 선출하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금처럼 as를 써도 괜찮고 to be를 써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지위를 표현하는 명사만 써도 괜찮은 그런 타동사였습니다. 지금 주어진 문장은 elect 뒤에 as our new president만 있지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즉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무슨 문장? 틀린 문장. 이렇게 아주 빠르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되셨어요? 왜냐하면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바른 문장으로 고치세요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틀렸네 라고 판단하는 것이 문제를 빠르게 푸는 요령이에요. 거기 이제 하나만 더. 잭이 선출되는 거니까 수동이라서 to be elected가 바른 표현, to be elected as our new president 라고 할 건데 이때에 to be는 없어도 괜찮다까지 챙겨주시면 완벽합니다. 14번째, 우리는 탑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여러분, 사진을 찍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나요? Take a picture. Take a picture가 사진을 찍다입니다. 그러면 사진 입장에서는 찍히는 거죠. 사진 입장에서는 찍히는 거다를 염두에 두고 영어 문장 볼게요. We got our photos taken in front of the tower. 전치사구는 이렇게 그냥 빼버리고 get이라는 준사역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특징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능동이라면 투부정사, 수동이라면 pp를 사용하는 거죠. 목적어 자리에 사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사진은 찍는 거예요? 찍히는 거예요? 네, 한국어는 수동태가 영어보다 발달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사진은 찍히는 겁니다. take a picture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목적격 보어 taken, 찍히는 거, 사진으로 하여금 찍히도록 한국어는 어색할지언정 이게 바른 표현입니다. 수동 pp, 찍히는 taken이 바른 문장. 그래서 이 14번째 문장이 맞는 문장인데 오히려 틀릴 수 있는 문제였어요.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 뒤에도 보면은 take a picture처럼 이렇게 짝을 이루는 형태들이 교재에 또 목록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나올 때마다 챙겨서 외워주세요. 15번째, 그 악단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었다. The band provided us for beautiful songs. 여러분 여기서 눈에 보이는 거 provide, 공급 동사. 그러면 뭐에 주목해서 봐야겠어요?
전치사. for를 썼으면 for나 to나 크게 의미 차이는 없다 그랬죠?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하여 또는 에게 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아름다운 노래를 위하여 우리를 제공했다? 말도 안 되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준 거니까 노래가 공급된 거라서 여기에 for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공급되는 노래 with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The band provided us with beautiful songs. 이렇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나는 for를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 for가 위하여 라는 뜻이니까 us 하고 beautiful songs를 바꿔서 The band provided beautiful songs for us.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급동사일 때 전치사 with를 쓸까 to나 for를 쓸까에 주의하자. 16번째. 피스방 못 가게 했어. 막았다니까 방해 금지 동사일 겁니다. 방해 금지 동사의 특징. 뒤에 전치사 뭐를 사용할까요? from을 사용하겠네요. 영어 문장 보겠습니다. My mother prohibited me on going to the internet cafe. 읽어보니까 바로 그냥 틀렸네요. prohibit, 방해 금지 동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뒤에 on 사용했으니까 틀렸죠? 뭐로 바꿔줄까요? from. 나로 하여금 가는 것을 막다. prohibited me from going to the internet cafe.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지금 우리는 형식별 동사를 보고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장의 동사만 보시면 안 되고 뭐까지 보느냐? 이 뒤에 go 하고 전치사 to 이런 것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go는 무슨 동사예요? 자동사. 그래서 뒤에 전치사 to를 붙여서 어디 뭐 가다인 거지. going 뒤에 바로 그냥 the internet cafe 붙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come, go, arrive 전부 자동사 꼭 챙겨주시고 그래서 16번째는 on을 from으로 바꾸자. 17번째 잭은 탐에게서 돈을 빼앗았다. 빼앗은 거니까 분리, 제거, 박탈 동사. 그럼 뒤에 특징 A 뭐 쓸까요? from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from을 사용한다면 앞에 있는 동사가 뭐여야 되죠? steal. 목적어 자리는 물건을 쓸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기한 것은 A of B 였고요. A에게서 B를 분리, 제거, 박탈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문장 읽어봅시다. Jack relieved Tom from his money. relieve 이거 어휘로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완화시키다, 완화시키다, 풀어주다인데 여기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단어를 잭은 완화시켰어 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저 단어 앞에 이 단어도 있었죠. is, relieve 전부 다 분리, 제거, 박탈 동사 빼앗다, 제거하다 라고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from을 사용하면 안 되고 빼앗는 대상을 표현하기 위한 전치사 of를 쓰셔야겠습니다. Jack relieved Tom of his money. 이렇게 해야만 바른 문장이 되겠어요. 18번째 음식을 보니까 엄마가 생각이 났어 인 거예요. 영어 문장 This food reminded me on my mother. remind 여러분 remind convince, inform. 특징은 뒤에 A of B,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확신을 주다, 알려주다 라는 정신 차려 동사였습니다. 주의 환기 동사라 그랬죠. 그래서 사명식으로 이렇게 A of B도 괜찮고 이 자리에 대절을 써서 사형식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reminded 뒤에 me, 나를 이렇게 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했다, 나에게 생각나게 했다 라고 하시고 나에게 누가 생각나게 한 거예요? 엄마가 인데 전치사 on이 잘못되었죠. 떠오르는 대상, 기억나는 대상 앞에는 전치사 뭘 쓴다? of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 이 음식은 떠오르게 했어. 나에게 우리 엄마를 이게 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 푸니까 느낌이 어때요? 형식별 동사를 암기하면 시험 문제 아주 빠르게 풀 수 있겠죠? 19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말도 봐야겠어요. 그들이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그녀가 나에게 알려주었다. 우리말 길 때 주어랑 동사의 짝꿍 잘 맞춰보셔야 되는데 동사 먼저 찾는 게 편해요. 알려줬어. 그러면 누가 알려줬어요? 그녀가 알려줬어 입니다. 그러면 알려주다의 적당한 주어는 그녀를 사용해야 돼요. 영어 문장 볼까요? She informed. 그녀가 알려주다 다르게 되어 있죠? inform 이란 동사를 썼으니까 목적어 자리에 에게를 사용할 겁니다. 나에게. 자, inform A of B인가 해서 of 맞게 되었나 했는데 문제는 of 뒤에 형태가 대시 왔어요. 자, 대시 만약에 대명사라서 그것이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that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그들이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that 뒤에 이렇게 형태가 오는 것을 절, 대절 또는 명사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 명사절이라면 앞에 뭐가 없어야 되나요? 전치사 of를 빼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inform이 사명식 A of B로 쓰이지만 대절이 오는 경우 사형식으로 변신, of를 지워야 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20번째 영어 문장 바로 볼게요. I regard it as a bother. regard, 아하, A, as B에서 여기 as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히려 단어를 아시는 분은 이거 좀 이상한데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뭐냐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a bother가 있습니다. a bother. bother, 귀찮게 하다라는 동사로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귀찮게 하다라는 동사인데 여기 왜 동사를 썼습니까? 이거 동사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동사, 대부분의 명사 왔다 갔다 합니다. 따라서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고 귀찮은 것이라는 명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거 뭐지? 하는 거 있으면 세모하고 넘어가셔도 괜찮고 기본적으로 영어에서 동사랑 명사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각보다 많다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에 포인트는 regard A as B에 있습니다. 20번째 바른 문장이에요. 21번째 영어 문장 보겠습니다. I consider that girl my daughter. consider니까 사명식도 되고 오형식도 되고 해서 그 소녀 목적어 자리에 that girl 목적격 보어 자리에 my daughter 네, 바르게 되어 있네요. consider A, B 오형식 괜찮습니다. 22번 백신은 우리를 병에 걸리지 않게 막는다. 막는다에 주목하고 영어 문장 A vaccine prevents us from getting sick. 포인트 2개 보이시나요? 첫 번째 포인트는 prevent하고 from의 짝꿍입니다. 여기서 예방하다라고 하지 않죠? 막다, 방해, 금지 동사로 사용됐네요. vaccine은 우리를 막아줘. 뭐로부터 막아주는 거죠? 뭐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병에 걸리지 않게 막아줍니다. 그러면 병에 걸리다 표현한 거 보세요. getting sick. 자, 여기서 일단 from이 전치사니까 뒤에 get이란 동사 get을 어떻게? ing를 붙여버렸어요. 자, 하나 추가. 이렇게 발음이 짧죠?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면 끝에 자음을 한 번 더 쓴다. 뭐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봤던 거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능동의 형용사가 되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뭐가 될 수 있다? 명사, 동명사라고 부르는 거죠. 명사 자리에 사용되는 동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rom의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쓰인 것. 그런데 동명사는 사실 앞으로 공부할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get 하고 sick의 짝꿍입니다. get 몇 형식이에요 지금? 이 형식. sick이 바로 아픔이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get이란 동사는 몇 형식? 이 형식 상태 변화. get
sick이 아픈 상태가 되다 라서 병들다, 아프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아픈 것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준다 라서 자연스럽게 병에 걸리지 않게 막는다 이렇게 의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 2개 잡으세요. 방해 금지 동사 prevent A from B에다가 이 형식으로 사용된 동사 get 그리고 보어 자리에 형용사 sick, 아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른 문장이었고 23번 나는 TV 보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일컫는다. 자, 일컫는다, 말한다 라는 뜻인데요. 영어 문장 볼까요? I refer to watching TV as a waste of time. 첫 번째 포인트는 refer to A as B 이렇게 보이시나요? 오형식 refer to A as B A를 B라고 말하다, 일컫는다 인 거죠. 그냥 refer to 명사만 있으면 명사를 말하다, 언급하다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refer to A as B 오형식으로 잘 쓰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자, 요것도 볼게요. refer to에서 to가 전치사로 봐도 되지만 그냥 refer to 뒤에 뭘 쓴다? 명사, 목적어 쓰는 거예요. 그런데 watching TV니까 동명사를 사용한 거예요. 명사 자리에 동명사 썼습니다. TV를 보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또 저게 왜 들어갔지 싶은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바로 waste라는 단어예요. waste가 왜 문제가 되냐면 낭비하다라는 동사이기도 하거든요. waste하고 spend 앞으로 중요하게 등장할 동사입니다. 앞으로 배울 거예요. 지금은 waste가 낭비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동사가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동사는 뭐가 되기도 한다? 명사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여기 앞에 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a waste 이렇게 쓰면 낭비하는 거 이 정도의 의미의 명사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A, B, 오형식 바르게 쓰였다 이렇게 넘어가 주시고요. 24번째 영어 문장 볼게요. The burglar robbed me the bag. 그냥 한데 무조건 한데 맞죠? rob을 보는 순간 분리, 제거, 박탈 동사 deprive, rob, read 이런 단어들은 뒤에 몇 형식? 3형식으로 써야죠. 지금처럼 4형식 쓰면 안 됩니다. 따라서 목적어 자리에 나에게서 라고 목적어 me를 쓴 건 괜찮아요. 그런데 훔쳐간 대상을 쓰려면 그냥 the bag이 아니라 뭔 the bag? of the bag. A of B의 형태를 취해야 되는 3형식 동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휘 하나 챙기고 갈게요. burglar도 강도입니다. 여러분 도둑, 살짝 슬금슬금 와서 훔쳐가는 거 thief. 그리고 노상 강도 robber. 그리고 여기는 burglar는 보통 종도둑이라든지 밤에 와서 슬쩍 작은 거 훔쳐가는 도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밀한 차이보다는 이 단어가 강도, burglar, 강도다 라는 것을 알아두셔야겠어요. 자, 24번 틀린 거고요. 25번 가겠습니다. 영어로 읽어볼까요? I married with a young and rich guy. 여러분, marry 무슨 동사? 타동사. 그래서 with를 뭐 하자? 지워버리자. 자, 여기서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marry 이렇게 써있으면 동사구나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married 이렇게 바뀌면 가능성이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동사에다가 ed를 붙였죠. 그러면 과거 시제일 수 있어요. 과거 시제 동사. 그러니까 어쨌든 타동사죠. married가 동사 자리에 쓰였으면 뒤에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필요하다. 그런데 동사가 PP 형태를 취하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형용사. 따라서 이 married라는 단어는 형용사인데 수동으로 해석하면 너무 이상해요. 결혼당한? 이거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기혼의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형용사입니다.
기혼의.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우리 수동태 가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한번 그래도 보고 가요. 비동사 또는 get 동사 뒤에다가 married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여기서는 이게 동사가 아니라 뭐다? 형용사 보어다. 보어가 되는 거고요. B. 기혼의 상태다. get. 결혼한 상태로 변화하다. 이렇게 be married, get marrie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때 요 뒤에다가 목적어를 바로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be married, get married 뒤에는 목적어 쓰면 안 된다. 그러면 결혼한 대상을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결혼 안 했다가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결혼한 상태로 변했어. 그런 의미에서는 전치사 to를 집어넣어서 be married to 사람, get married to 사람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25번 보시면 married니까 with 쓰면 안 된다. 첫 번째 판단하는 거예요. married 뒤에 with를 사용하는 경우는 무조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결혼하다라는 뜻이라면 with를 쓸 때는 결혼해서 뭐 강아지를 데리고 살아 요 정도의 의미일 때는 with를 쓰지만 결혼한 상대방을 전치사 with로 쓰는 건 무조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틀렸다라고 보시고 난이도가 올라간다면 married니까 타동사라고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문장의 동사인지 아니면 앞에 be나 get처럼 다른 동사가 있고 형용사는 아닌지 판단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marry 무슨 동사? 타동사. 25번은 일단 with를 빼야만 다른 문장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6번 영어로 읽어볼게요. I want this mail sent to Japan. 원하다 행위 유발 동사. 메일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불규칙 동사 형태를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원래 보내다는 send, 과거 시제, pp 모두 다 sent가 되겠죠.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수동 들어갈 거예요. 문장의 동사가 want였습니다. 그러면 to be sent 라고 써야만 to be, p 수동이 되는 거이지만 앞에 있는 to be는 지워버릴 수 있다. pp만 둘 수 있다. 그래서 26번 바른 문장입니다. 여기에서 혹시나 sent를 동사 원형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모양은 send고요. 이 send는 사형식으로도 사용 가능한 동사입니다. 27번 잭은 사고에서 살아남았다. 여러분 여기 survive라는 동사 보이시나요? 네, 그냥 주어가 생존하다는 물론 자동사로 쓸 수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의 survive는 의미가 그렇게 힘든 일을 극복했어. 그렇게 힘든 일을 견뎠어. 거기에서 살아남았어. 그 뒤에 어려운 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Jack survived from the accident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from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Jack survived the accident 라고 해야만 사고라는 어려운 일을 극복했어. 사고라는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거를 견뎌내고 살아남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survive의 의미 하나 더 추가하자면 주어가 목적어보다 어떻다? 오래 살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survive의 의미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수동태에서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 survive 무슨 동사? 무엇을 견디다, 무엇을 겪다, 무엇에서 살아남다라면 타동사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27번 잘못된 거다 해주시고 28번 28번은 29번과 함께 보겠습니다. 28번은 괴로워했다, 29번은 경험한다 인데요. 여기에 모두 다 suffer 라는 동사를 활용할 겁니다. suffer라는 단어는 원래 억눌린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어원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와 괴로워 그래서 주어가 괴롭다 자동사로 괜찮아요. 문제 없습니다. 그죠? 일형식은 주어가 동사하다 이거는 일형식이잖아요. 주어가 괴롭다 라면
자동사. 그런데 괴로움의 원인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원인, 뭐 사용할까요? 전치사 from. suffer from 삐리리. 그럼 삐리리 때문에 괴로워하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는 괴로울 때는 그게 있으니까 괴로운 거잖아요. 그게 있어서 라는 의미에서 suffer with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되셨어요? 네, 그래서 주어가 괴로워 그럴 때 suffer는 자동사, 괴로움의 원인은 from이나 with를 사용한다. 보통 질병은 from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타동사로 쓸 거면 괴로워가 아니죠. 목적어를 사용할 때는 를 이게 어울려야 되니까 를 겪다, 를 경험하다 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장 볼까요? 28번. Jack suffered from the chronic disease. suffered from the chronic disease. 여기가 만성질환인데 이 단어는 좀 이따 보고요. 괴로웠어 그러니까 suffer. 무슨 동사? 자동사라서 suffer from 바르게 사용되었어요. chronic 이란 단어는 만성의라는 형용사인데 기간이 긴 이런 뜻이에요. 어휘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뭐 chronology, chronicle 이런 단어 할 건데요. 잠깐 아프고 마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오래 가는 뭐 편두통 같은 거 있죠. 그럴 때는 chronic disease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은 어휘 정도 정리해 주시고 29번 볼게요. 30% of foreigners suffer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suffer 동사 여기 있고요. 뒤에 뭐가 있나요? 목적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동사? 타동사. discrimination은 차별도 괜찮고 구별도 괜찮고 구분도 괜찮습니다. 꼭 부정적이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괴로워가 아니라 경험했다는 거예요. 차별받아도 그 차별이 괴로울 수도 있지만 뭐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험하다, 겪다의 뜻이라면 suffer가 무슨 동사? 타동사. 타동사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29번 바른 표현입니다. 28번, 29번 모두 맞습니다. suffer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30번 영어로 바로 보겠습니다. Jack waited me for 3 hours. 이거 무조건 안 되죠? wait 무슨 동사? 자동사. 그러면 여러분 wait을 살려주고 싶어요. waited 나를 위하여 for me 라고 바꾸셔야겠죠? for me 나를 위해 기다렸어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await me 즉 타동사인 await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질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무슨 질문? 만약에 for me로 바꾼 경우 for me 뒤에 for 3 hours 붙어도 괜찮나요? 라고 질문하시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의미가 다르니까요. 앞에 있는 for는 위하여, 기다림의 이유인 거고요. 뒤에 있는 for는 뒤에 시간을 표현했죠. 그래서 동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시제 공부할 건데 그때 또 나올 거예요. for 3 hours, 3시간 동안 이렇게 구간을 표현할 때도 for를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30번은 여기 자동사의 사용이 틀렸다 라고 해주시고 31번 보겠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전했다? 배운 적 없는데요? 긴장하지 마시고 영어 문장 보면요. He spoke the news to everybody. 이거 틀렸네 라고 바로 판단 가능하시죠? speak이 뒤에 목적어를 가지려면 언어를 말하다 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얘는 언어가 아니죠. 소식, news라고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peak, 자동사인 speak은 사용할 수 없고 뭘로 바꿔줄까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said로 바꿀까요? 아니면 told로 바꿀까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 said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said는 뭐뭐라고 말하다잖아요. 남들에게 가가지고 the news 이렇게 말하고 다닌 게 아니죠. 그 소식에 관해서 말하고 다닌 거기 때문에 뭐뭐라고 말하다 라는 의미인 say 과거 시제 사용하면 안 되고요. told는 원래 모양이 tell 이죠. 삼형식 가능합니다. tell
me 또는 tell the truth, tell a lie 라고 한 것처럼요. 그래서 여기에 spoke가 틀렸고 뭐로 바꾸자? told, 삼형식 동사 told로 바꿔주시는 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to everybody, 모두에게 라고 전치사 구도 시험 문제 to everybody 가끔 등장하니까 그냥 한 번쯤 봐주시면 되고요. 32번 우리말 볼게요. 그 광고는 상품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매우 적었다. 우리말에서 서술어는 매우 적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어쩌라는 거야? 그러나 긴장하지 마시고 영어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The advertisement told us very little about the product. 네, 말하다 라는 동사 사용했네요. 광고는 말하다. 그리고 뒤에 몇 형식일까요? 4형식입니다. 우리에게. 근데 직접 목적어 뭐예요? Very little. 아주 적은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아주 적은 것. 이게 뭐죠? 자, 여기 써볼게요. little 또는 뭐 a little 또는 few 또는 a few. 이거 외에도 many, much 이런 등등등의 단어, 이 단어들은요 형용사로 쓰이는 거 완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명사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 많은 거, 근데 이거는 셀 수 있을 때 없을 때 차이죠. 그리고 이거는 적은 거, 셀 수 없을 때, 얘는 적은 것들, 지금은 깊게 안 다루고 이 정도만 갈게요. 즉, 이거 형용사인 줄 알았는데 얘가 뭐일 수도 있다? 명사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적은 것을 알려주었다 라고 해서 직접 목적어 자리에 very little, 아주 적은 거, 근데 적은 거 사실 수량화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로 표현을 한 것 뿐입니다. 사형식 사용 가능한 tell, 그 정도 판단하시면 되겠고, 뒤에는 about the product, 제품에 관하여, 전치사구니까 살짝 넘기시면 되겠네요. 32번은 바른 표현인데 여기 이 little 때문에 이게 뭐지? 라고 살짝 헷갈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 교재 뒷부분에서 또 함께 학습할 거니까 그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지, many가 만은도 되지만 많은 것들도 될 수 있다고 했지, much 만은 셀 수 없는 게 만은도 되지만 많은 양을 말할 수도 있지, 그 정도의 느낌만 유지해 주시면 좋겠어요. 33번 둘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기 힘들다. 영어 문장 보겠습니다. It is hard to tell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문장을 it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한국어에서 그것, 이게 주어가 아니었죠. 그러면 영어 문장의 it은 바로 가짜 주어이네요. 가주어. 진짜 주어는 뒤에 있는 to 부정사, 이만큼이 다 진짜 주어입니다. It is hard to 부정사, to 부정사 하는 게 어려워, 힘들어 라는 표현이고요. 뭐가 어렵습니까? 차이 구별하기가 어려워 라고 얘기했어요. 차이를 구별하다, to 부정사 자리에 tell을 썼습니다. tell이 물론 말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구별하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따라서 tell이 구별하다, 뭐를? 차이를, tell the difference, 차이를 말하다가 아니라 구별하다로 쓸 수 있다.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자, 차이를 구별하다, 구별하다 라는 의미로 tell을 사용할 때 tell은 정해진 형식이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주 사용되는 형태가 있어요. tell A from B, 이렇게. 그러면 B에서 A를 구별해내다, B에서 A를 구별해내다. tell A from B, 잘 안 보이죠? 이렇게 해드릴게요. tell A from B도 자주 사용되고, tell A, 지금처럼 between B,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tell A between B, 그러면 B 중에서 A를 구별하다, B 중에서 A를 구별하다. 그러니까 tell 뒤에 from이나 between이 있으면 tell이 말하다가 아니라 구별하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